미국 주식을 초창기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을 제가 먼저 겪으면서 대한민국 첫 번째 미국 주식 세미나가 12월 24일이었어요. 오, 왜 이분 날 했어요? 애플 바로 사라. 처음에 중국 모르잖아요. 중국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오, 왜냐면 상당히 투기적인 분입니다. 아니 투기가 아니고 미국 주식 얼마나 하셨죠? 아, 지금 한 19년 됐는데요. 19년? 네, 19년. 예, 아마 19년하고 반이 지나서 거의 20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미국 했죠. 주식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때 2000년 이제 닷컴 버블이 끝나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TV에 증권 TV에 보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할 때 그 화면에 다우하고 나스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흔히 그때 뭔 얘기가 있었냐면 커플링 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면 많이 빠지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지수를 보시면서 오늘 한국장을 예견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미국장에? 한번 미국장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그때부터 2001년부터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쉽지 않았던 없었죠. 시기잖아요. 없었고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트레이드 계좌를 먼저 만들었어요. 돈을 붙이고 해서 네. 이제 그게 음성적인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때는 했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말 미국 주식의 밑자도 모를 때 제가 좀 빨리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교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주변에 이제 네, 저는 아무도 지인분들 없고 중에? 여기는 없으니까 아니, 교포 현지에 있네. 제가 이제 모 커뮤니티에 들어가갖고 내가 이렇게 한국에 살려고 그러는데 도와달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니 역시 뜻이 가상에서. 공포에. 예,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이트도 알려주시고 네. 규정도 알려주시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 네. 당 떨어지시나 봐요. 네, 네, 그런가 지금 저 보네요. 옆에서 지금 우리 인간극장 찍고 있는데 네, 네. 사탕 얼른 뜯으세요. 얼른 뜯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초창기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을 제가 먼저 겪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했죠. 아, 이게 겪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길인데 한번 증권사가 하지 않을까 진짜 예상을 했어요. 혼자서. 그때는 거의 없었죠. 예. 간접 투자할 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나마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팩스로 전송해서 주문을 해줬어요. 사실은. 와,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 했었어요, 어렵게 했죠. 옛날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2001년이 지나면서 국내 증권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중했죠. 갑자기 리딩 투자증권에서 안방에서 미국 주식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KBS 9시 뉴스 나왔어요. 네, 그게 저한테 큰 기회였죠. 그러면서 일단은 어떻게 이 바닥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리딩 투자증권의 박대혁 우리 오너께서 저를 불렀죠, 회사로. 불러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했어요. 어떤 제안이요? 2001년도에 일단 처음 시작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네가 한번 세미나 한번 해봐라. 저한테. 미국 주식 투자에 미국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세미나 한번 해봐라.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세미나 대한민국 첫 번째 미국 주식 세미나가 12월 24일이었어요. 오, 왜 이분 날 했어요? 폭망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날 저는 하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약간의 그 세미나 강사니까 준비된 시간이 간 것뿐이었고 네. 모든 일정 잡아서 그때 이제 그 한술 빌딩 하나 가는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엄청 지하에 큰데 말을 해놨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직원이 한 30명 있었고요. 제가 회원 이제 고객분들이죠. 고객분들은 한 20여 분 왔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이분 첫 번째. 날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거는 왜 이분 날 이런 세미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 약속도 날짜를 왜 많고. 그날을 잡았어요? 근데 모르겠죠. 근데 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한테 출근해라. 라는 얘기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입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듬해 2월 2일인가 하여간 초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리딩 투자증권과 함께 인연을 맺었던 첫 사실은 행사였고요. 그때 우리 팀장이 뭐 해외에서 오신 분,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일단 해외 파라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저 혼자만 국내 유일한 국내파로 일단은 새로운 팀이 합류했고 그 팀을 이제 계기로 해서 제가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커플링 되는 시장이라면 차라리 저 시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그렇죠. 걸로 이제 시작이 돼서 맞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셨는데 미국 주식 투자를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 해 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솔직함이죠. 예, 솔직한.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솔직함이라는 게 미국 시장 자체가 솔직하고 뭐 바로바로 반영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종목 이야기할 때 좀 약간 또 껄끄러운 면도 있고 그렇죠. 뭐 마치 얘기해서 뭐 이게 좋다라고 하면 뭐 그렇죠. 선동하는 거냐 약간 네,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예, 그런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상당히 비난을 많이 그쵸, 하고 그쵸. 뭘 하고 그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기업의 객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욕먹지 않는 게 저 미국의 문화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한국은 약간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래 미국을 먼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교수님 만나고 나서 왜요? 야 의견 잘못 제시하면 엄청 욕을 바가지로 먹어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런 거 해서 봤더니 그런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좀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 쭉 뭐 투자도 하시고 네. 방송도 쭉 하시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그런 섹터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나 어떠한 섹터를 선정할 때 이 기준은 나는 꼭 본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럼 역시 뭐 실적인데 선호하는 섹터라고 질문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그 처음 배울 때 우리 오너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연한 사고 방식, 유연한 거, 예. 경직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쳐서 예, 닫혀 있는 요것만 게 보지 아니고 않는 예, 유연하게 가져갔고 이런 얘기했어요. 2008년도 일이죠. 저한테 우리 팀에 오셔갖고 야 차라리 니네들 하루 찍고 하루 뭐 이렇게 다음날 결과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PHO라는 물 ETF가 있습니다. 물 ETF. 네. 물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모여 있는 건데 야 이거 팔어 10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ETF를 예. 그때 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을 이제 실적이 매번 바뀌니까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못 나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테슬라 잘 나가지만 과거 한 3, 4년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직원분들이 그거에 약간 좀 경직이 돼 있다 못하니까 아싸리 10년 동안 바뀌지 않을 테마를 가지고 물. 예, 물 팔아봐라. 물은 항상 중요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물은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2008년도에 얘기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영감 받는 게 있었죠. 아, 그런 사고방식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항상 어떤 기업이 잘 나갈 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갖고 또 제가 아시겠지만 테슬라 있잖아요. 되게 많이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 그러니까 그 안 네. 좋음에 팩트적으로 접근했을 때 네. 사실 너무 이게 과다하게 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게임도 되게 안 좋아했는데 게임은 유연하게 아픈 이 게임은 제 이제 개인사고 아드님이. 근데 유연하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할 때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US 서비스에서 테슬라를 추천할 정도로 지금 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바뀌는 거에 적절하게 몸을 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예 그 자신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물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ETF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말씀. 이게 투자를 할 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그 사고관의 스펙트럼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좀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교수님 만나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박대혁 부회장께서 오너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리서치 직원들이 필요한 거야? 라는 얘기했죠. 왜? 리서치 직원들이 네. 뭘 알려주는 거지? 미국 주식 한참 막 잘하고 있는데 맞죠? 왜냐하면 리서치 직원들이 기껏 자료를 만들어 봐봤자 해외 나가면 더 많잖아요. 아, 그렇죠.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것들을 영업 일선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야 HTS가 필요 있어? 이거였어요. 왜 필요 없다는 거죠? 야, 한 번 사면 10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매매를 HTS가 왜 필요하지? 라는 거에서 제가 2009년도에 정말 뜬금없이 HTS를 폐지할 만한 갖고 와라 그 자료를. 그래서 저희가 근데 만들었거든요. 또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분할 매수 해서 그러니까 사고 차곡차곡 모아서 또 사고 약간 이런 또 관점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말씀 계속 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 빅5에 대한 이 주기가 1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네가 올라타면 자주 매매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냥 한번 사두고 묻어둬라. 그 처음부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첫 출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식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HTS를 켜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야후에서 봐라. 종가를 보고 그다음 정 필요하면 전화로 주문 내라. 왜지 뭐 매 펴놓고 전체 안에서 맨날 보고 보고. 예, 집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또 없다. 움직이는 거에 마음이 휩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오랫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수님 딱 만나서 처음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왜 자주 매매하는지에 네, 대해서 참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 얘기하면 웬만한 증권사에서는 거의 안 먹히는 이야기죠. 너무 싫어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벌써 12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네. 현재 이렇게 좀 아직까지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성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섹터나 그 기업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뭐 더 많이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서 뭔가 이런 트레이딩을 하든지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있죠. 정말 확실한 섹터, 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는 그냥 쌀 때 왕창 사두고 묻어두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투자로서는 맞다. 예, 제가 20년 투자하면서 한 가지 좀 결과를 말씀드리면 나름 종목을 찾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찾고 잘 나간 종목 찾아서 매매해도 확률이 80%가 아주 맥스입니다. 맥스. 예, 100%가 안 돼요. 돈을 잃죠. 사실 인텔에 의아하게 7나노미터에 대한 생산 지연이 나와주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00%가 아닌데 만약에 그걸 안 보면 확률은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해도 확률이 100%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내동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휩쓸어서 매매하는 거는 확률이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업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옳은 길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투자의 태도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어떤 종목을 사도 되죠? 지금 네. 사도 되는 주식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실제로. 받죠. 예, 뭐라고 항상 받죠. 대답하세요? 예, 이틀 전에 얘기했죠. 애플 바로 사라. 예, 어제 이제 그저께죠. 다른 뭐 유튜브에 나가고 바로 사는 거 그러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항상 그 질문이 따라오죠. 근데 항상 그 질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실적을 별로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으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냥 차트만 보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하는 부를 본다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그때 이제 이게 또 명언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 하거든요. 네. 3% 나오기 장우석, 3% 나오기 전에 장우석과 3% TV에 나온 이후에 장우석 똑같이 여도운 TV에 나오기 전에 장우석과 네. 나온 이후에 장우석은 다르다. 어떻게 알아요? 네, 다른 거죠. 아, 왜 다르냐면 뭔가 이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출연료가 뭐 단돈 10,000원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와갖고 똑같은 기준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사람도 기업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몸을 싣는 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저희 매매 방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애플을 비롯해서 빅5, 빅6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빅5 그러니까 그 성장주로 불리는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기업을 못 사는 분들이 QQQ라는 ETF를 QQQ.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라 했더니 네. 다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QQQ 계속 사도 되냐? 네, 그렇죠. QQQ는 계속 올라가는 거냐? 그래서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신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답을 했거든요. 네. 질문 똑같이 드려볼게요. 네. QQQ는 계속 예,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종목이 바뀌거든요. 물이 고여있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운영이 잘 못하시니까 그 ETF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믿고 투자하시면 전 뭐 무조건 여러분들보다는 적어도 내가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나은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지금 QQQ의 종목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10년 뒤에도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빅5가 비중이 40%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깝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1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런 비중을 가져갈까 그런 종목들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또 잘 또 조절하겠죠. 테슬라를 더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ETF가 알아서 운영해 준다. 사실은 SPI, 스파이를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워낙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투자하신 분들이 ETF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는 뭐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QQQ. 네. 자, 지금 알리바바라는 종목으로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랑 2년이 됐던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도 있지 않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알리바바. 그날 59달러였습니다. 주가가 59달러였는데
제가 알리바바를 그때 얘기하고 언제예요? 몇 년 전이죠? 2016년? 2016년. 예, 근데 이제 제가 알리바바를 얘기했죠.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해보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잘 됐어요. 채널 K가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이런 중국 기업에 뭐 하겠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면 중국 기업, 우리나라 상장된 중국 기업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있죠. 있는데 사실 알리바바 잭마라는 어떤 그분의 어떤 갖고 있는 그 품격, 그 다음에 이미 뉴욕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실적 자료 같은 걸 본다고 그러면 좀 좋다고 판단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소개하는 입장이고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시 좋은데 무조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었는데 의외로 교수님은 딱 그날 꽂히셔갖고 주식을 사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그게 키워드가 실적이 아니었으면 사실 접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인데 얘는 되게 잘 될 거야. 이게 뭔가 실적 없이 되게 잘 될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교수님이 투자하지 않으셨을 것 그게 같아요. 바로 이제 유연하지 못한 사고인데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정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니오는 왜 좋아하십니까? 니오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면서 네. 과거에 니오가 생산 공장이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형체가 있는 회사냐고 엄청 작년만 해도 비난이 쏟았던 회사가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떠받치고 있고 또 그건 되거든요.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거와 다른 생각을 하면 뭐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14년도에 후광통이 불었을 때 어떤 한 분도 내가 중국을 못해서 중국 주식 어떻게 투자하냐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국을 2004년에 물렸나? 네. 그때도 처음에 중국 모르잖아요. 중국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아마 번역도 잘 안 되실걸요? 이 구글 번역 잘 안 돼요. 안 돼요. 네.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중국을 못해서 중국 주식 못한다. 근데 이건 영어를 못해서 미국 주식 못한다는 분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보기에 내가 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거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잘 개진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유연하지 못한 건데, 보수적이죠. 예, 그런 것들이 약간의 그런 뭐 저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셔야죠, 많은 분들이. 네. 유연한 사고를 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QQQ를 여쭤봤는데 꾸준히 적금처럼 사실 저는 예금이 하나도 없어요. 예적금이 하나도 없고 다 주식 투자만 하거든요. 진짜요? 네. 오, 왜냐면 상당히 투기적인 분입니다. 아니 투기가 아니고 농담이고, 왜냐면 네. 예금을 해봤자 사실 너무 그러니까 예금을 목돈을 모으기 그렇죠.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안정적인 뭐 ETF나 종목을 골라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오히려 제가 지금 당장 돈을 찾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 예금처럼 적금처럼 모을 수 있는 ETF를 이야기하는 보면 QQQ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QQQ보다는 일단은 배당을 좀 주는 ETF가 좋겠죠. 배당을 좀 주는 ETF. 오히려 스파이가 나와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적금처럼 모아갈 수 있는 그리고 거. 근데 워낙 오히려 스파이가 나와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적금처럼 모아갈 수 있는 그리고 거. 근데 워낙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을 먼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린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물리면 뭐 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배당이라도 받아야죠. 배당 받아서 좋아할 수 있겠죠. 약간의 그런 우울한 기분을 풀 수 있는 게 유일한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ETF를 가져가면 좋은데 워낙 많죠. 뭐 DVI도 있고 SPHD도 있고 많은데 그 여러분들 각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을 조금 주는 거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그걸 매월 만약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아가요. 한 주씩이라도. 한 주는 좀 너무 적죠? 적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뭐 100만 원씩 나는 예적금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거를 ETF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그래서 생각이 이제 들어서. 똑같이 또 ETF도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재미가 없어요? 수익률이 말도 안 돼요. 저 일반 기업에 CLO로 비해서 지금 수익률이 클라우드? 50%가 넘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느끼죠. 투자하시면 느끼는데 투자하기 전에는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다수의 ETF가 잘 나가는 거는 개별 종목 못지않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락, 뭐 뱅가드 그런
그런 분들이 뭐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블랙락. 돈 많이 받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알아서 잘 운용하신다고. 네, 워낙 그 연봉이 세고 그런 분들이니까 일단 믿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블랙락은 또 우리 교수님의 최애 종목이니까 그쵸, 그쵸. 아예 그걸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영어를 못해서 혹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요? 뭘 보고 투자해야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정보를 얻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저도 추천 자주 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질문도 이제는 안 먹히는 시대가 왔다. 너무나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까. 많으니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딱 질색인 게 뭐냐면 아 교수님 아니면 본부장님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 환전을 어떻게 지금도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미국장이 열린 지가 근데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건요. 예.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색만 하면 검색만 나오기 나오는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다.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여러분 찾으시면 어디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 뉴스는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의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최소한 10, 20 정도는 미국 꼭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실적 결과가 나온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미쳐서 내가 총알바지가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깨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냥 실적 발표가 딱 나온 다음에 다음날 얼마 급등되든 무조건 그 다음날 주식을 사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한 가장 빠른 길이고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하다가 실패했다. 여러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주가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라갈 만한 어떤 나만의 느낌? 아니면 뭐 기사? 뭐 풍문? 소문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에 익혀지면 당연히 수익은 따라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미국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맞습니다. 그 또 예상치 관련해서도 네, 맞아요. 이야기하고 뷰를 워낙에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또 관련한 투자를 미국 주식만 네. 20년 가까이 하신 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뭐 약간 컨셉이 뭐 인간극장인가요? 근데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목소리가 크니까. 근데 지금 본부장님 네. 저한테만 조명이 완전 집중돼가지고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네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형으로 제가 해달라고. 아,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 음영? 이렇게 좀 예.